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문화, 하나는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암관리법 개정안을 둘러보겠습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입법 배경 먼저 여쭙지요. 요즘에 한참 지역에서 각종 문화 행사,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 지방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누가 주체가 돼야 되고 누가 실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로 지방 문화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전국에 229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이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이라든가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개최, 네. 또 이 지역 문화와 관련된 국내의 교류 이런 문제를 담당해온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국정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네네. 이게 실제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피부가 닿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바로 지방문화원이 활성화가 돼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방문화원의 어떤 그 활동을 위한 재원 조성 문제 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네. 차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아주 드물게 지방에서 하는 어떤 문화 행사에 가게 될 일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주최나 후원 쪽에 네. 문화원이 등장하진 않더라고요. 지자체 이름이 등장하거나 뭐 다른 뭐 기업체나 뭐 이런 언론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이참에 좀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그 아까 229개 문화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지방문화원이 운영상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네. 전국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자료도 받고 실제 현지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정부가 주는 어떤 이런 그 예산, 네. 법정 지원 그게 한정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사업비 말고는 별도의 재원을 따로 마련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문화원이 아주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게 문화융성이라고 하는데 지방 문화가 함께 이게 창달이 돼야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화 국가를 지향하는 흐름에 맞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그 문화원이 설당이 좁아지고 있지 않냐 오히려 네네. 이런 점을 좀 염려를 해서 뭔가 좀 그렇군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대개 이제 문화 행사에 그 지역의 이제 축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 지방 그 문화 육성을 위한 어떤 이 프로그램 설치 네. 또 지역의 어떤 그 향토 문화 인력 양성 이런 계획은 대부분 많이 서 있는데 네. 실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심지어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원 말고 대부분 새로운 민선 단체장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이원화시키고 맞습니다. 실제 예. 이 문화재단의 실제 문화원의 역할을 뺏기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꼭 그 지역의 향토 문화를 위해서 애써온 문화원의 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동안 일을 해오신 분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의원님 지역구인 아산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뭐 좋은 의미의 이제 문화재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원에는 한정된 그런 최소한의 그런 지원만 이루어지고 해서 네. 그게 아주 최소한의 기능만 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문화재단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해오던 일을 오히려 그거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돼서 양 기관이 이원화되고 서로 그러네요. 갈등도 생기고 효율도 떨어지겠고 그렇습니다. 비용도 낭비될 네네. 테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문화원을 살리는 게 네. 우선 기본이다. 문화원이 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살아야지 네.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의하신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이 문화원에 대한 이 예산 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약간 좀 모호하군요. 어설픈 관계, 모호한 그런 관계를 했는데요. 네네. 하에 한다로
강제 규정화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으로 봐서도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국정과 지역의 여러 가지 지방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걸 실질적으로 추진할 구심점 역할하는 문화원이 재정이 없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예산 지원을 하야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네. 그래서 문화원이 제 기능도 하고 정말 새로운 문화 대국을 지향하는 국정의 방향에 맞게 지방에서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는 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뭐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시지만은 특히 우리 이명수 의원님께서는 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역사에 예.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 언제라도 하나의 주제가 딱 나타나면 한참 설명을 해주실 만큼의 자산을 갖고 계신 걸로 아이, 무슨 이미 말씀이에요.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철에 더 네. 애착을 느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네네. 기대되는 어떤 효과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21세기 문화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구호와 여러 가지 총론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것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지방입니다. 네. 근데 지방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과 또 지원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소극적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의 문화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지방에서 먼저 이런 지방 문화를 창달을 위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문화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지역의 황토 문화도 더 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새로운 또 그 문화 개발의 네네. 노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문화재단하고는 서로 다른 역할을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인 그런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네. 정말 우리 지방 문화가 활짝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조기가 마련이 지금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실 법안이 네네. 암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암관리법. 예. 왜 이 개정안을 내시게 되셨는지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인구가 대략 7, 8만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말기암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말기암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 8, 90%가 굉장히 심한 고통과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시다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그 개인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웰빙이란 그런 그 흐름에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웰다잉 아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인간의 마무리할 존엄을 때 지키면서 그렇죠. 잘 떠나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착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오복 중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 네. 그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바로 말기암 환자들이 아주 어렵게 힘들게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 그걸 좀 어떻게 좀 더 완화시킬 수 없을까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이 암관리법에 그런 그 웰다잉 차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이 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시책들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네. 뭐 더 이상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어려워진 상황, 그야말로 이제 말기암 환자들, 예. 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몹시 힘든 시간들을 예. 보내셔야 하는데요. 예. 이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완화 의료라는 것이 있지요. 네네. 이 완화 의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 완화 의료 전문 기관을 포함해서 이제 이분들을 위한 준비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 체계는 어떤 것인지 네.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전문성인 거기 때문에 제가 네. 뭐 말씀드린 아주 피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말기암 환자로서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치유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보다는 네. 그 자체의 고통을 완화해주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의료적인 기술과 네. 심리적, 정신적인 안정? 이런 안정 예. 그런 것들을 해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모든 이 포괄적으로
치료 행위를 그게 완화의료라는 해서 것이군요. 완화의료라고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이번 암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암 환자들이 지금은 정말 그대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략 그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말기암 환자의 한 12% 정도가 평균 20일 정도의 이 완화 치료에 유사한 그런 행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완화 치료를 해줄 만한 그런 전문 기관도 부족하고요.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 한 완화 의료 50여 개 병원에서 아이고. 병상이 한 950여 개 정도, 지금 그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1년에 7, 8만 명 정도가 말기암으로 고생하는데 아이고 저런. 지금 뭐 불과 950여 개 정도의 병상과 너무 턱없이 50여 개의 부족하군요. 병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미흡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말기암 환자를 위한 이 완화 치료를 위한 네네. 그런 그 치료 기금도 만들고요. 기금. 재단을 또 만들어 관리하고 재단. 이거를 보건복지 시책에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넣도록 네네. 정부의 각종 계획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언뜻 생각하면은 그 전문 의료기관 늘리고 병상 수 늘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뭔가가 필요한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완화의료기금 설치, 완화의료 재단 설립 네.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그러자면 또 돈이 많이 들 텐데 예.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결국 우리가 뭐 복지를 위해서 금년 예산도 116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쓰고 있거든요. 네.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분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의료 복지 분야에도 정부가 이제는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기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특별 해결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반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꾸준히 이어가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 네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전담 네네. 어떤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은 이제 완화 치료 재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네네. 그 재단이 이런 문제를 아주 전담을 해서 포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예. 그 재단 문제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정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이제 우선 네. 이제 예산을 투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화 치료에 관한 이제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예를 들면 출연을 한다거나 네.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한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려면은 국가재정법에 현재는 명시를 해야만 별도의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이 돼서 두 개가 같이 개정이 돼야 저희들이 뜻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을 꼭 개정을 해야 이 문제가 함께 풀리는 현재의 그 실정이 그렇습니다. 네. 문득 드는 생각에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대목이 떠오르는 것이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네. 요양소도 많고 그 중에는 암 전문 요양병원도 많고 해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는 그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기관이나 또 전문 요양병원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좀 어렵고요. 이건 미약하군요. 별도의 아하. 차별화된 네. 전문적인 이런 치료와 네. 여기에 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일단 말기암 환자에 대한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네. 이런 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네. 분들, 가족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숨통이 트이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효과도 미리 점쳐보셨겠습니다. 네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한 대로 1년에 7, 8만 정도인데 앞으로 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우선 이런 그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기금도 돈도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걸 전담하는 인력이나 기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치료 기술, 기법 이런 것도 함께 이제 우리가 선진국과 함께 교류하면서 네. 그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말기암 환자들이 정말 그 고통을 완화하고 가족이나 의료진도 함께 이런 치료나 이런 데서 네. 좀 지금보다 고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효과와
그런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말기암 환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살려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 예. 이미 어려워지신 분들이 덜 고통받고 그렇습니다. 남은 생을 네네. 준비하실 수 있도록 네네. 하자 이런 예. 취지에서 비롯된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의원님께서는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네네. 활동 중이시고요. 예, 예. 특별히 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자에 네.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 그 만성 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관리 시스템 정책 세미나도 개최하셨죠? 네네. 예, 예. 네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네. 또 무엇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야 한다라고 네네. 보시는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개 이제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뭐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이런 만성 질환을 대부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상화되다 네. 보니까 이게 병원에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죠. 우리 예. 건강보험 체계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가능하면 치료 단계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런 만성 질환을 예방도 시켜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자 몇 명당 얼마의 의료사회복지사를 따로 두어가지고요. 의료사회복지사.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 있습니다. 아주 숫자가 좀 적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지부라든가 이 병원 이 3자가 서로 연계해서 그런 만성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네네. 제대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치료가 되도록 하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네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이미 환자가 돼서 그걸 나중에 치료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어려움도 많다. 맞습니다. 그런데 착안해서 그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네.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네. 아산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아산은 뭐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마다 인구가 상당한 몇천 명씩 네.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대부분 이제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해 오면서 네.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구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서 이 도시 기반 시설이나 소위 그 문화 인프라나 네.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그렇군요. 상당히 좀 저희들이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보완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고요. 네. 특히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아산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예. 준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바쁘고요. 네.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현안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요즘에 이제 어린이의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린이 이제 학대 문제 그걸 어떻게 줄일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린이 학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또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도 어른 기준으로 그냥 돼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어린이의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의약품이 어른 기준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네. 그걸 어린이 기준에 맞게 그걸 재조정해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죠. 네. 그런 이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그런 또 법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우리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 건강 기능 식품 문제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양적으로만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젠 질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강화한다든가 건강 기능 그런 것도 좀 하고 식품이면 뭐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백수호 문제 그런 것들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정부의 식약처에 인증 받을 때는 제대로 받는데 네. 인증 받고 난 뒤에 제품은 그거와 다르거나 네. 좀 싼 원료를 쓰거나 이런 문제가 꽤 있거든요. 네.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시책을 통해서 그걸 통제하려니까 매우 어려운데 적절한 규제와 여기에 대한 좀 신중한 네. 그런 인증을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이나 네. 이런 데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도 그러려니요. 다방면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